안녕하세요. 2주차 온라인 강의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키매틱 회로도의, 캐디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프린티드 서킷 보드 PCB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간단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개요와 종료, 관련 용어, 이 정도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PCB 개요에서 정의를 보면 Printed Circuit Board는 우리가 PCB라고 하죠. 음세 회로 기판의 약자고요. 유리섬유 파이버글라스라고 하는데 유리섬유 재질과 같은 절연 기층 위에 광화학적 방법으로 형성된 금속성의 회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파이버글라스라고 이제 유리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파이버글라스라는 것은 자,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이런 그 판을 우리가 파이버글라스 유리 재질이라고 하고요. 자, 절연기층이라고 했죠. 절연기층에 광화학적 이거가 지금 이제 절연 물질이거든요. 여기에 광화학적 방법, 이게 포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이런 금속성의 회로. 사실은 이 회로가 여기에 이제 다 이렇게 도포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요 필요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애칭시킨다고 하는데 애칭시키고 남은 요거가 이제 우리가 PCB라고 하죠. 자, 전자부품의 지지대 역할과 그들 간의 전기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부품을 지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표면에다가 부품을 붙이는 이제 SMD 부품이 있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품들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 패턴이 연결이 됨으로 해서 전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뭐 1927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은 1945년부터 레디오 기술의 PCB를 사용해서 양산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국내에는 1964년 정도에 들어왔는데 어쨌든 초반에는 많이 부족하고 해서 원자재를 수입도 하고요. 이제 뭐 이렇게 본격적 양산을 66년에 시작했다고 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급속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그런 원판 같은 것들은 또 우리가 대만이나 이런 데서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종류를 보면 층수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질에 따른 분류, 두께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단면 기판, 한 층에는 부품만 올리고 한 층에는 이제 패턴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면 기판은 부품 한 면에 하더라도 양쪽으로 패턴을 입히는 거고 닫힌 기판은 우리가 양면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 면에 부품을 올리고 한 면에 이렇게 작업을 했었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사이에 VCC와 그라운드를 넣어서 4층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사이에 또 이너 패턴 탑과 또 바텀을 넣어가지고 바텀을 넣어서 또 6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닫힌 기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종이 패널, 뭐 유리 에폭시 기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유리 에폭시 기판이고요. 두께에 따라서는 1.6T, 0.8T, 2.4T, 3.6T가 있는데 자 요거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면 PCB인데요. 층수에 따른 단면 PCB인데, 자, 여기에, 한쪽 면에만 이렇게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부품은 이렇게 뒷면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주로 TV라든지 VTR, 오디오, 이러한 인생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대량 생산을 사용이 됐는데, 자, 이게요, 조금 어때요? 출장밀도가 낮고, 그 다음에 제조 방법이 간단한 이런 것들, 저가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면 기판이죠. 그래서 한 면에만 패턴이 있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밀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양면 PCB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더블 사이드 PCB라고 해서 그냥 뭐 프린터라든지 획스라든지 일반적으로서는 모든 OA기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런 패턴이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형 비하 홀이나 부품을 꽂을 때도 이런 실장 수로를 연결해서 앞뒷면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패턴이 앞에도 있고 이렇게 뒤에도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양면 기판에 해당이 되고 요즘은 이제 거의 이렇게 SMD 부품을 이렇게 붙이는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가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층 PCB,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자, 이 안에 내층 회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층 회로가 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라운드 VCC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페어로 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추가가 돼서 우리가 2층, 4층, 6층, 그다음에 8층, 10층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컴퓨터라든지 뭐 PC, 통신 장비, 소형 소정기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에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때요? 성능이 좋아졌고 작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많이 이제 다층 기판이나 소형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층 기판이 이거는 지금 어레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이 PCB가 하게 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들을 이 PCB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게 되면 그만큼의 PCB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로 한꺼번에 하면 가이드라인이 양쪽에 두 군데만 들어가게 되니까 부품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품이 앞면에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의 SMD로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뒤에 보면은 이렇게 거의 비어홀만 보일 수 있게. 자, 요거는 이제 6층 기판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품 면에서도 각각을 다 이렇게 그라운드로 쉴딩을 했어요.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뒷면은 거의 완전히 그라운드를 이렇게 쉴딩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6층 기판이고요. 자, 여기 6층 기판인데 여기는 다 부품들이 구멍으로 뚫려져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SMD 부품 대신 이렇게 소켓을 이용을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SMD 부품에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 소켓을 놓고서 그 소켓 안에다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죠. 자, 층수에 따른 분류, 또 여기에 이제 특수 PCB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핸드폰, 노트북, 뭐, PDA 이런 소형 전자기기에 사용이 되어지는 건데, 자, 여러 레이어로 한다고 하더라도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통 스로울로 통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층에서 중간층까지만, 그 다음에 중간층에서 중간층까지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속에서 이렇게 패턴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특수 PCB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erstitial Via Hole MLB라 해서 부분적으로 비아들이 들어가 있는,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안에서 안에끼리 연결됐다 그러면 이 표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다시 뭐 새로운 패턴을 연결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GA, 볼 그리드 어레이 PCB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했었었죠. 이렇게 비싼 부품들이나 아니면 모듈 컴파운드 같은 것들은 이렇게 소켓을 만들어서 이 소켓 자체는 PCB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품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비싼 부품, 고가품 이렇게 파손되기 쉬운 부품들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볼 그리드 어레이 PCB고요. 그다음에 RF, 리지드 플렉스 PCB라고 해서 요즘에는 휴대폰도 집 타입, 무슨 뭐 폴더 타입 해갖고 다시 접었다 폈다 하는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여기도 세로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뭐 프린터에 음, 뭐죠? 잉크 이제 카트리지 불러내면 이렇게 선들이 쫓아나올 거예요. 그래서 플렉서블하게 한다 해서 이것도 PCB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리지드 플렉스 PCB라고 하죠. 그다음에 MCM, 멀티칩 모듈 PCB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볼 그리드와 같은 거지만 칩을 여러 개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소켓 타입이죠. 이런 것들도. 자, 재질에 따라서는 종이 패널, 종이 에폭시, 유리 에폭시, 무슨 뭐 파인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자, 종이 패널은 아주 옛날에 사용하던 거예요. 한 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돼 있고 부품만 꽂고 그러니까 옛날 뭐 브라운관 TV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뭐 부러뜨려도 부서질 만큼 그렇게 아, 약하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펀칭이 굉장히 우수해요. 대신 근데 뭐냐 하면 어, 물에 흡수성이 너무 좋아서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러면은 이게 축축 늘어질 수가 있어요. 에폭시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패널의 내흡수성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공성도 좋고 치수 정밀도도 우수합니다. 근데 역시 이제 뭐 이것도 종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리 에폭시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게 내열성이나 내습성, 뭐 치수 안정성 이런 것들 불안했던 부분들을 모두 해결한 것이 바로 유리 에폭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가공성이나 가격면에서 좀 불리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싸져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아미드 계열이 있어요. 그 폴리스테르 같은 예, 그러한 그 천 계열의 예, 이제 PCB가 되는 건데 이거는 파인 패턴, 예, 가늘고 깨끗한 패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온 거예요. 근데 좀 이제 한정되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싸겠죠. 예, 그래서 꼭 이렇게 파인 패턴이 필요한 그런 것들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고 플렉서블 프린트 기판 아까도 봤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제 필름의 인장 강도와 전기 절약성이 뛰어나고 또 내흡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성, 그다음에 흡습성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강한데 폴리아미드와 비교해 갖고는 코스트가 좀 저렴하긴 하지만 유리 에폭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싸요. 근데 하지만 꼭 사용해야 되는 뭐 자동차라든지 뭐 프린터 헤더 등의 이런 데는 꼭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사용하게 되고 폴리아미드 계열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이제 뭐 우수하고 400도도 견디고 그다음에 뭐 특성이나 기계적 강도, 내구성 이런 것도 다 좋고 하지만 조금 비싸다는 점. 하지만 꼭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사용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PCB 관련 용어 중에 우리가 패턴이라든지 패드, 뭐 이런 숄더 마스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트레이스는 전자 부품 간의 배선을 대신하는 것으로 애칭이 되지 않은 구리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부품과 부품 간에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는 요 선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패드는 패턴에서 납이 묻지 않는 부분으로 부품이 실장되어 전기 기계적으로 고정되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품을 여기다 꽂게 되면 자, 여기에 이렇게 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납땜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어때요? 이걸 부품은 고정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도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헤드 또는 솔더랜드 뭐 이거는 이제 그 PCB 업체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솔더 마스크, 솔더 레지스트는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납땜을 하려고 한다면 어때요? 이 부분에는 이렇게 절연 아니 뭐야 절연 물체가 붙지 않도록 하는데 이거는 솔더 마스크, 솔더 레지스트는 우리가 절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PCB에서 봤을 때 초록색이나 파랑색으로 겉에를 입혀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PCB를 그냥 RPCB를 이렇게 놔둔다고 하면은 이 자체에 뭐 먼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철사 같은 게 떨어져서 쇼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절연물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입히게 되는데 다 입히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납땜할 자리 이런 것들은 남겨놓고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납땜할 패드 자리를 남겨놓고 다 이런 초록색으로 입히게 되는데 이걸 솔더 마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쇼트라든지 부식 방지를 해주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요거보다 1.1배 1.1배 거기 해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 이것은 표면 장력으로 액체는요 어때요? 표면 장력으로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뭉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1.1배 크게 해주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딱 맞게 이렇게 솔더 마스킹을 해주게 됩니다. 자, 실크 스크린 또 심볼 마커라고 하는데 자, 부품이 있을 때 이 부품이 IC인데 IC도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U1인지 R1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 넘버, 레퍼런스 데지그네이터라고 하는데 자, 요거 식별할 수 있는 요걸 우리가 실크 스크린 또는 심볼 마크라고 합니다. 자, 층 레이어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각 층의 층별로 역할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작업하고서 필름으로 뽑아내게 된 건데요.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고 하고 요거를 패드라고 하게 되죠. 자, 요것을 파스티브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이 양각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PCB 업체에서는 이걸 다시 음각으로 바꿔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패턴과 패드. 이게 이제 솔더 마스크예요. 패드만 이렇게 납땜할 자리만 다 남겨놓고서 나머지 이 부분을 다 솔더 마스킹 절연물로 덮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크 스크린이고요. 이거 뒤집어 놨네요. 자, 그 다음에 홀이 있어요. 부품을 시청할 때 필요한 구멍인데, 자, 우리가 드릴 홀이라고 하죠. 드릴 홀 종류에 뭐 원형, 사각형, 장방형, 직사각형, 예.
라운드 타입, 그 다음에 스퀘어, 오벌, 뭐 rectangle.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의 다리의 모양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부터 아래까지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쭉 하다가 앞면에서 가다가 구멍을 뚫어서 밑면으로 내려가서 밑면에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요거를 우리가 비아홀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아홀이 위아래로 관통했다 그래서 스로 비아홀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로 비아홀은 기판 모든 층을 관통하는 것을 스로 비아홀이라고 하고요. 자, 서피스 비아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층과 내층을 접속하는 거죠. 아까 인터스티셜을 얘기했었어서 여러 층이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뚫고 여기에서만 여기까지 뚫고 이런 자 이게 아니 이건 아니죠. 이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만 뚫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서피스 비아홀 외층과 내층을 접속하는 비아홀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블라인드 앤 베리드 비아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층간만을 연결하는 겉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여기 요 지웠던 요건데 자, 이렇게 여러 층에서 자, 여기만 이렇게 연결을 구멍 뚫고 연결을 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앞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예, 요거를 우리가 블라인드, 베리드, 예, 가려져 있다, 매장돼 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패드 앤 서피스 비아홀이 있습니다. 자, 서피스 비아홀 위에 표면 실장에 이용 패드를 설계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부품 납땜을 이렇게 이건 이제 SMD 부품이에요. 이렇게 납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없는 부분은 유리창에 시트지를 바를 때 이렇게 기포가 쫑쫑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이 여기도 기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굉장히 여기 크게 그렸지만 SMD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포가 하나 생기면은 이 납땜이 어때 안 될 수 있겠죠. 냉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조그맣게 그렇게 시트지 바르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하르핀 같은 걸로 구멍 조금 내고 싹싹 바르고 이러듯이 여기다 구멍 하나 쏙 내면 요게 뒤로 납땜을 하면서 뒤로 쭉 빨리면서 여기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붙게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S&D 부품에 정말 구멍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면 안전하게 납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거를 패드 앤 서피스 비어 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관련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에 비아 뚫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팬아웃이라고 이 PCB 같은 경우 아니 SMD 부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멀티레이어로 할 때 그라운드나 VCC로 연결할 때는 위에만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너 레이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팬아웃 해주고 그 다음에 애칭 뭐 이 긁어내는 부분을 이제 애칭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부품의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머 릴리에프라고 해가지고 표면에 직접 연결을 다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은 아까 같이 여기에 기포가 발생하면 어때요? 냉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요렇게만 이렇게 연결을 표시해 주면 자 이렇게 여기에 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납땜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 패드라고 하고 이런 패드들의 패드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패드들도 윗면 이렇게 돼 있으면 쭉 아래로 돼서 윗면, 아랫면, 뭐 이너 레이어 이렇게 다 하나로 이렇게 패키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택은 뭐예요? 이렇게 쌓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패드 스택 또는 랜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위아래 이제 뚫어서 뚜루비아 홀 이렇게 하고 이제 뭐 SMD 타입 예, 이렇게 나오죠. 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요걸 이제 이렇게 패드 스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택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드릴부터 랜드 레지스터. 그래서 이게 하나의 라이브러리 같이 패키지로 돼 있어서 요거 하나 이렇게 옮기면 다 같이 옮기고 수정하면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데이터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간편하게 수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호층은 위아래 패턴 지나가는 거 신호층이라고 하고 안에 그라운드만 들어가는 거 그라운드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층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요거를 내층이라고 하고요. 겉에 있는 거를 외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이게 이제 이너레이어 파워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이 사이는 뭐냐 하면 윗부분에 선이 지나가다가 못 지나간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을 까고서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지나간 부분들이에요. 자, 파워 부분, 이렇게 그라운드 부분 이렇게 하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파워 부분에는 근데 선 넣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이렇게 까고서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식스라이어 봤던 거잖아요. 예, 요렇게
하나하나 쉴딩을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하나 쉴딩을 해가지고 서로 간섭받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포지티브, 아까 얘기했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그 자체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야,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패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패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지티브죠. 예, 패턴도 이렇게 포지티브고, 요거는 이제 PCB 업체에서 우리가 포지티브로 작업해서 거버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PCB 업체에서는 뭐야, 네거티브로 바꿔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료용 필름을 만들고요. 자, 이렇게 어레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포지티브고요. 이거를 이렇게 네거티브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트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애칭액, 도금액, 납땜 등에 대하여 특정 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피복 재료, 예, 절연물이 되는 거죠. 절연물. 애칭은 이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원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먼저 패턴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다 긁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파지티브로 만들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긁어내는 작업을 애칭이라고 합니다. 애칭도 뭐 포토 애칭이라든지 디퍼런셜 애칭, 포토 애칭은 감광성 레지스트를 설치하고서 그걸 이용하는 거고, 디퍼런셜은 서로 두께를 여기 필요한 도체부보다 얇게 함으로써 그 얇은 부분만, 그러니까 필요한 도체 피부만 남도록, 예, 그렇게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실장 나오죠. surface mounting, surface mounted 뭐 devic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구멍을 사용하지 않고 표면, 패턴의 표면에 정기적 접속을 통해서 탑재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그런 방법을 우리가 SMT, Surface Mounted Technology라고 해서 SM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PCB 업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은요. 첫째, 원판을 준비합니다. 원판은 이렇게 1200mm, 그 다음에 여기가 1000mm 짜리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돼서 여기가 1000mm, 그 다음에 여기가 1000mm 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이렇게 뭐 잘라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판을 준비하고 우리가 넘겨준 데이터를 이용해서 드릴 데이터 알죠? 드릴 데이터를 이용해서 NC 드릴 데이터죠. VR을 뚫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거기에 이제 그 남은 부분에 이게 이제 동을 입힌다 그랬는데, 자, 이 부분에 그 동을 입히는 경우에는 자, 스로홀과 넌스로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면 이 안에 여기도 동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구멍만 뚫을 것인지를 넌스로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로홀과 넌스로홀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부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애칭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패턴과 패드와, 그죠? 패드와 카파들만 남게 되는 거죠. 다섯째는 이제 솔더 마스킹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납땜할 자리만 남겨두고, 이런 패드 같은 것만 남겨두고, 나머진 납이 안 묻고, 그다음에 부식이 안 될 수 있도록 솔더 마스킹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째, 실크 작업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라든지 투디라인이라든지 뭐 레퍼런스 데지그네이터 부품 이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품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품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크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넘어가서 PCB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이 PCB 업체에 넘겨주기 전까지의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알아두면 우리가 작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디자인이 중요한 점은 이 PCB 업체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셋업을 해줘서 작업을 하는 게 또 더욱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PCB의 개요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